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초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중학교,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갈 때, 이제 중학교 과정을 잘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연산, 중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규칙들이죠. 새로 배우는 연산에 대한 규칙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에 나와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가 이제 반복해서 연산이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고 암기가 돼서 그게 자유자재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잘 암기를 못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은 너무 양이 적고 쉽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듣든 아니면 자기가 개념을 한번 읽어보든 혹은 개념을 읽어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든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쭉 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중학교 올라와서 새로운 규칙, 연산에 대한 규칙들을 배울 때 그것들이 암기가 안 돼서 계속 헤매다가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물론 두 번째로는 이제 활용 부분도 있죠. 이제 문자화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방정식, 그런 함수 활용 그런 부분은 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초등학교 때 학습이 안 됐거나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안 해서 비문학 독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들은 이제 거기 활용 부분에서 또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극복을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가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은 양이 엄청 많아요. 이 중학교 3년 과정이 고등학교 1년 과정보다 더 적다라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을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던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란 과목이 암기 과목이란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해왔을 때는 워낙 개념이 적어서 그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그 개념들을 의식적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고 잊어먹게 되면 한 문제도 못 풀게 되죠. 계속 정확하게 모르니까 개념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했고 대학을 이제 명문대 수학과를 가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암기 과목이다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수학을 그냥 계속 잘해와서 자연스럽게 잘해와서 잘 몰랐는데 대학교를 가서 막 1학년 때 막 놀고 술 마시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이제 수학 수업을 이제 안 듣고 수업도 빼고 뭐 영화 보러 가고 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학 수업을 안 들으니까 뭐 앞에 걸 모르니까 뒤에 걸 모르니까 교수님이 설명하면 나중에 들어가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에 돼서 시험 전날 막 당일치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 시험 범위가 150페이지다 그러면 그거를 대충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틀리고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이거 대충 보니까 다 틀리는구나. 그래서 한 문제라도 맞히자 그래서 시험 전날 집중해서 한 2, 30페이지를 집중해서 풀면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전공 수학이다 보니까 영어로 된 수학이잖아요. 그럼 수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데피니션이 있고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 티오림 정리가 있고 뭐 공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해는 되지만 바로 지나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 풀려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대학교 때부터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 수업만 들었어요. 필기도 안 하고 수업만 듣고 수업이 끝나면 앞에 이제 학번이 적은 애들 중에서 열심히 필기한 애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 좀 빌려달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서 그 교수님 수업 들었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교재 원서죠 원서랑 그 학생 필기한 노트 그걸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나만의 개념 노트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개념 노트를 쭉 기억이랑 필기한 거 교재 보면서 다시 만들고 개념 노트 만들고 필요한 어떤 예제나 그런 것들은 원서에 있는 것들을 또 적어서 그렇게 놓고 풀이도 좀 적어 놓고 해서 A4에 나만의 개념 노트를 정리합니다.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수업 1시간 들었네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영어로 되어 있겠죠. 원서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때 과외를 했으니까 과외하러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때마다 꺼내놓고 계속 읽습니다.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 그것들이 암기가 돼요. 뭐 어떤 데피니션, 티오리 1, 2, 뭐 보조 정리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읽다 보면 암기가 돼요. 이 개념들이 물론 이해는 했죠. 이해한 거는 금방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해한 거를 가지고 다시 암기를 하고 증명 같은 거 교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녹아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면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학점도 잘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그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도 개념이 많지만 수학에 나는 잘해왔고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념이 머릿속에 녹아나서 개념을 암기했다라는 걸 잘 몰랐는데 대학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는 기본이고 이해함과 동시에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못한 학생들은 그런 과정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설명을 하면 개념들은 이해하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암기하는 과정, 공식들을 암기하는 과정, 이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유도되는 과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수학을 잘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개념들을 암기를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하면 좋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못한 학생들은 거의 이해는 했지만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한 내용조차 까먹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혼란이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고 나만의 개념 노트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을 필기를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개념서를 펼치고 개념서와 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좀 예쁘게 개념들을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거를 여러 번 읽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문제 풀고 반복하고 문제 풀고 문제 안 풀릴 때마다 그거 펼쳐놓고 보면서 계속 이런 개념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정확히 알고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재수생들이나 고3들을 가르칠 때 시키는 방법인데요. 요맘때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면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제 뭐 꼭 재수생이나 고3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도 돼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니까. 자, 뭐냐면 기본서 또는 개념서라고 하잖아요. 기본서나 개념서를 복습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 개념서를 이제 개념만 만약에 가장 빠르게 복습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뭐 잘 보는 뭐 정석이라든지 뭐 개념원리나 뭐 그런 기본서가 있으면 그걸 선정을 해서 그거를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을 이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개념 옆에 보면 보기 문제나 그런 게 있고 바로 풀이가 있어요. 그럼 보기 문제 보고 풀이를 또 읽어요. 그 다음 그게 끝나면 옆에 보면 필수 예제가 있고 바로 풀이가 있고 유제가 있어요. 그럼 유제까지는 일단 풀지 말고 필수 예제의 문제를 읽고 밑에 있는 풀이
풀이를 읽어요. 자기가 풀지 말고, 굳이 풀지 말고 읽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들이 녹아나는구나. 그래서 읽는 거죠. 그렇게 개념서들을 쭉 읽으면 보통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고3이나 그런 학생들이 다시 개념 복습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한 권 정도 하는데 한 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개념 정리하는데 재수생들은 보통 하루면 한 권씩 하거든요. 하루에 이제 자습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만 하는데 고3들은 하루까지는 걸리기 힘들 것 같고 한 일주일 정도면 3권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서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개념이었지 하고 놓치지 않고 쭉 정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의 과정, 읽기 과정을 반복해서 해주면 물론 쓰기까지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면 개념이 있고 밑에 보면 예제가 있고 풀이가 있고 유제는 풀이가 없어요. 그럼 예제까지만 읽고 개념 읽고 예제 읽고 밑에 풀이 읽고 그 과정을 거쳐서 쭉 여러 번 읽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 가다가 만약에 막히면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뭐 연습 문제를 푼다 근데 막힌다. 그러면 개념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 개념 읽고 예제 보고 예제 밑에 풀이 읽고 그 과정을 쭉 하고 다시 연습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놓친 개념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개념이 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이 잘 안 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정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개념들이 잘 돼 있어요. 잘 보면 심화 개념, 심화 문제를 푸는 개념들도 잘 돼 있고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많이 좋아요. 실력 정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개념들을 다회독 그렇게 여러 번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방법으로는 세 번째 방법인데 좀 약간 노가다스러운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집을 한 권을 정하는 거죠. 한 권.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기본 개념이 들어있는 개념서 위주로 한 권을 정해요. 한 권을 정하고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 정도면 좀 적당해요. 기본 정석. 좀 약한 학생들은 개념 원리 정도면 적당하고 그래서 그 책을 다회독을 하는 거죠. 한 권만. 그러니까 문제집을 6권을 풀 시간에 그 책을 한 6번을 보는 거예요. 문제집 6권 푸는 거고 서로 다른 책 6권을 푸는 것보다 한 책을 6번 보는 게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정석을 6번을 봤어요. 정석을 6번 보고 그러니까 그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 번 오답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문제가 나와도 다시 풀 수 있는 상태까지 해보니까 기본 정석 같은 경우는 6번을 보니까 6번째 되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봤는데 한 권을 개념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6번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책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게 돼요. 개념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중요한 기본 유형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암기가 돼서 내 몸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집을 풀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풀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변형한 것들인데 정확히 모를 때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매번 새로운 문제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거를 한 권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한 권을 다회독하는 방법이 있다. 다회독하는 방법.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학을 이제 학생들이 할 때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암기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됐다라는 것은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는 거를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들을 배우고 뭐 증명, 뭐 정리를 배우면 그거에 따른 증명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배우면 너무 많은 것들이 난립이 되고 그것들을 이해를 해도 또 까먹거든요. 까먹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계속 여러 번 보고 해서 그 개념들이 이해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상태가 돼야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수학을 못한 학생들 특히 이제 중학교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 중1하고 중2 1학기 때 나오는 연산을 못해가지고 뒤에 포기한 학생들도 물론 있고 그리고 활용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안 해서 비문학 독해 능력 떨어져서 활용을 못하거나 어렸을 초등학교 때 심화 문제를 안 풀어서 활용 문제를 못하거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중학교 때 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때랑 약간 다르게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념들을 다 암기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계속 까먹거든요, 공식들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암기가 되는 연습들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하는 방법이죠. 수업 들은 내용, 그리고 교재, 기본서에 있는 개념, 그리고 내가 필기한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여러 가지 볼펜 써서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읽어주시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개념하고 필수 예제, 밑에 있는 풀이까지 해서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방법. 세 번째가 아예 개념서 한 권을 다 외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도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째 가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들은 굳이 이제 안 풀어도 다 암기가 돼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좀 어려웠던 문제들만 계속 풀어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개념들이 정확히 정리가 되고 암기가 돼서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니까 개념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반드시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